KBS 창원의 조사 결과 경남 국회의원 가운데 찬성은 5명, 반대는 1명, 나머지는 유보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의 상수도관 파손이 인재였던 데다 파손 뒤 대응도 허술해 행정이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방침에 경남교육청은 사용을 거부하기로 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천나들목 유통단지 본부장이 구속되고 공무원이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KBS 창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나흘 앞두고 경남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경남 전체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현재 탄핵 찬성은 5명, 반대는 1명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유보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새누리당은 12명,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4명입니다. KBS 창원이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탄핵에 관한 경남 의원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현재 찬성 의원은 5명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비상시국회의 실무위원장인 김재경 의원만 찬성한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경수, 서영수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야당 4명은 전원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즉각 퇴진 내지는 탄핵 이런 데 있다고 보고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서는 국민들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탄핵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의원은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 1명뿐입니다. 이미 그만두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좀 해야 나라도 좀 도움이 안 되겠나. 김성찬, 김한표, 박완수, 여상규, 윤영석, 윤한홍, 이군현, 이주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8명은 여야 합의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입장 유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과 국민 정서를 잘 헤아려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밖에 친박으로 분류되는 엄영수 의원은 탄핵과 관련한 입장에 변함은 없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고 박대출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9일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지난 주말 창원 도심의 공사 현장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손돼 인근 4만여 가구의 물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상수도관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인데다 관할관청인 창원시의 대응도 허술했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양동이를 든 채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당장 씻을 물이라도 구하기 위해 나온 인근 주민들입니다. 집집마다 전부 다 큰 들통 들고 나오고 식구들 총 출동해가서 먹는 물로서는 못 썼어요. 아마 저녁 사 먹으러 간 사람도 많을 거고.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가게들도 일찌감치 장사를 접었습니다. 보통 일요일 저녁에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어제는 10시까지 장사할 수 있는 걸 7시에 일찍 장사를 종료해버려가지고. 창원중앙역 역세권 공사 현장에서 도랑 바닥을 파던 굴착기가 대형 송수관로를 깬 건 지난 3일. 사업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가 송수관로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탓입니다. 하천이 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 하천 개그 밑에 송수관로가 지나간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식도 생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사고로 인근 4만 5천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사고가 난 지 30시간 만에 복구 공사가 완료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2박 3일 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창원시의 허술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창원시가 전광판이나 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단수 사실을 알린 건 사고 다음 날 오전. 응급복구가 금방 될 줄 알고 사고당이 이 통장 등 관계자 몇몇에만 사고를 알렸다는 겁니다. 토요일은 그렇게 급한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거든. 압이 창이가 터지는 거죠. 지난해 9월에도 창원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수도관이 터져 2,5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수도관 파열 사고에 행정의 신뢰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지난 3일 창원 중앙역세권 송수관로 파손 사고 이후
응급복구공사가 완료되면서 성주동을 제외하고 대방동과 가음정동 등 6개 동에는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창원시는 어제 송수관로 밸브를 교체하는 등 응급복구공사를 완료해 현재 지대가 높은 성주동의 일부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하고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주동의 경우 오늘 자정까지는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거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출판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고 발간한 검정 교과서로 학교 자율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교과서 대신 정부에서 만든 국정 역사 교과서로만 교육하도록 교육 과정이 바뀝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겨울 방학 동안 보조 교재를 제작해 국정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과 성취 기준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그 보조 교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가르칠 현장 교사들의 국정 교과서에 대한 불만은 여전합니다.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론입니다. 역사 교과서 채택은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기존 검정 교과서로 수업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현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1학기 역사 교육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사천 나들목 복합 유통상업단지의 이권 개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통단지 특수목적법인의 본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여기다 전현직 공무원들도 잇따라 소환되면서 복합 유통상업단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사천IC 도시개발본부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A씨는 건설 관련 업체 2곳의 대표에게 유통단지 공사 수의 계약을 따주겠다며 지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천시장과 경남도청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천시에 특혜가 있었는지 시장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합 유통단지 업무와 관련된 사천시 전현직 공무원도 잇따라 소환하고 사천IC 도시개발 전 임원 B씨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본부장으로 있는 사천IC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사천시가 20%를 출자하고 나머지 기타 업체들이 참여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사천IC 복합 유통단지 이권 개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앞서 지난달 초 사천IC 도시개발과 사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천IC 복합 유통단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초 착공 예정인 복합 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퍼지면서 경남도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가금류 사육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매일 농장과 축산 차량을 소독하며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군도 가금류 농가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거점 소독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합천군 역시 거점 소독시설 2곳을 운영하고 가금농장 분뇨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우폐수 무단 방류 사태를 낳았던 창원시가 환경공단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오늘 열린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우폐수 무단 방류는 하수도 전문 경험이 부족해 생긴 측면도 있다며 하수 환경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시정연구원이 환경공단 설립 문제를 연구하는 만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공단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남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무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 원을 유치원 과정에 포함해 2,834억 원으로 통합 편성한 것을 도의회 권고에 따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 같은 어린이집 예산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경남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삭감으로 운영이 불투명했던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년에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상남도가 편성한 내년도 창조경제센터 운영비 10억 원에 대해 2억 원만 삭감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또 국회도 전국의 창조경제센터 지원 예산에 대해 36억 원만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 국비 지원도 가능해지면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